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이라 하면 어느 국가의 최고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면은 엄숙해집니다. 헌법에 충성하는 맹세를 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취임 선서를 할 때는 헌법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한다는 말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헌법에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헌법, 국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적을 때는 문장 또한 그 중요성에 어울리는 정확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에 맞아야 됩니다. 헌법이 문법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자사인을 해서 국회로 보내는 이 개정안은 과연 문법에 맞게 적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법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첫째 표기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한국어는 70%가 한자어, 30%가 한글어이므로 반드시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야 합니다.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한글로 썼을 때입니다. 헌법 전문 한글로 쓰면은 이게 온전전자 전문이 돼가지고 헌법 전체 문장을 뜻하는지 아니면 앞전자 전문이 되면은 헌법의 정신이 담긴 바로 서문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전문이라고 써놓으면 벌써 거기서 한국어가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한글 전용으로 했으니까 우선 문법의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헌법은 초등학교 학생이 읽어도 알 수 있고 혼돈이 없어야 합니다. 이 학력이 낮다고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벌써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은 정확하고 쉽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짧은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장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개정안은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대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악문입니다. 악문. 나쁜 문장이라는 뜻이죠. 악문에 속합니다. 앞으로 학생들한테 이 헌법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문장 교본이 돼야 되는데 이 헌법 개정안은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반면 교사용의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헌법 전문이 상당히 긴데 A4 용지의 반을 차지하는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고 정확하고 짧은 문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 법률 문장인데 어떤 판결문을 보면 몇백 페이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런 습관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으려면 숨가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여러분,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여기 하고 하며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데 하고 할 때는 여기서 문장을 끊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 헌법 개정 안에서 이 의미론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과 국민의 차이, 사람, 국민, 인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골치 아픕니다, 사실. 10조, 헌법 10조는 우리나라 헌법의 심장이라고 여기지는 가치관의 핵심을 적은 것인데 기존 문장은 이렇습니다. 헌법 문장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는 아무 의미 혼란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번 10조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사람과 인간이 따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이건 필요 없죠. 모든 사람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하면 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동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은 뭐라 할까요? 동물 아닌 무슨 사람을 뭘로 표현합니까? 인류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쓸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걸 비문이라고 합니다. 비문장이 안 된다는 뜻인데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니까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과 인간을 구분하는 데가 있습니다. 북한이 사람과 인간을 구분합니다. 북한에서 사람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된 인간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뭐냐? 그냥 동물적 존재, 인간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로 말합니다. 사람과 인간을 굳이 구별하고자 하는 게 북한입니다. 우리 헌법이 그것을 따라갔는지 하여튼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혼란이 생겼어요. 헌법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권리를 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는 그건 헌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UN 인권선언 같은 게 하는 겁니다. UN 인권선언. 국적을 초월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것은 헌법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국가를 초월하는 거죠. 국가를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있으면 됩니다. 세계 정부, UN이 막 세계 정부를 한다면 이런 헌법을 하나 만들면 좋겠죠. 국적 안 가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말은 국적을 안 가린다는 뜻입니다. 국적을 안 가린다. 대한민국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정부일 때만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자선단체일 때만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인권단체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17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래 놓고 17조 3항에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개념을 규정하면서 한 군데서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참 헌법학자들이 머리 아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아도 좋다는 뜻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 18조에는 또 이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건 전형적인 선언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야 국가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 국가가 뭘 해야 됩니까? 국가가 그럼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이 중국 사람에 대해서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온 나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만한 한국의 실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문장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33조 8항입니다. 이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이거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걸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집권 세력의 문장력, 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국어 수준. 집권 세력은 국어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어야 합니다. 국어가 국민 소양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요 두 개가 한국인을 만드는 조건인데 특히 국가 엘리트일수록 문장력과 어휘력이 가장 좋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헌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문법이 맞지 않는다든지 의미 혼란이 오면은 그것은 큰 사고입니다. 그런 헌법은 정말로 수치가 됩니다. 국가적 수치가 되는데요. 헌법 33조 8항은 이렇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이 말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래 되죠.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첫째, 일과 생활을 대치시켰는데 여러분 일과 생활이 다른 개념입니까? 선과 악, 어둠과 햇볕처럼 이게 전혀 상반되는 개념인 것처럼 썼습니다. 일과 생활이 일이 생활이고 생활이 일 아닙니까? 일과 생활은 상당 부분 겹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균형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될지 모르지만 일과 생활을 이 헌법 전문을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나요? 일이 따로 있고 생활은 따로 있다. 일과 생활은 반대다. 그게 맞습니까? 생활에서 일을 빼면 뭐가 남죠? 생활이 완전히 노는 거, 생활이 아니 노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게 생활입니까? 왜 이런 이거 쓸데없는 겁니다. 자, 헌법에 이게 들어간다고 한들 이걸 어떻게 법으로 집행을 하죠? 그러면은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8시간 동안 일만 해라.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생활만 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장을 넣어가지고 애매모호한 사람, 이 문장 중에서 제일 나쁜 문장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 이것은 거짓말보다 더 골치 아파요.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은 half truth라고 합니다. 반 거짓말, 반 진실을 섞어 놓은 걸 말이죠. 그건 남 속이려고 할 때 하는 건데, 애매모호하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 정책 시행하는 걸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일과 생활이 맞지 않는 개념을 대치시킨 것부터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뭐 도덕교과서에 인생관을 가르칠 때는 필요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 악문, 이 문장의 수준이 안 되는 것을 대표적인 문장이 34조 3항입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금방 머리 들어옵니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죠. 이렇게 적고 싶었는데 이렇게 적으면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이렇게 베베 꼬이는 식으로 문장을 뒤틀어버린 거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은 아니 현역 군인과 공무원에게 단체 행동권을 준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나설 것에 대비해가지고 그 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쓴 겁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비난이 일면은 살짝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복잡한 문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37조.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이게 헌법이 맞습니까?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아니 그러면 모든 국민은 불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적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국가는 그 존립 근거가 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걸 굳이 적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헌법에다가. 국가가 있으면 자연히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에 기초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37조 2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국가는 원래 이렇게 하는 존재를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까운 헌법에다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국가는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 헌법에 적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것까지 왜 적느냐는 거죠. 다음 38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도 굳이 헌법에 적어야 합니까? 어느 국민이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다음에 42조 2항.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 군인 아닙니까? 군인. 군인이라고 하면 되지 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 군인. 그걸 길게 쓰지 말고 국가는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거요, 잘못 활용되면은 국가 해산 아닐까요? 국군 해산, 국가 해산이죠. 아니, 군인은 인권을 보장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군인은 인권을 제약하는 특권을 가진 집단입니다. 왜냐? 전쟁을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특수한 집단이므로 인권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의 속성을 무시한 겁니다. 군인의 인권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맞는 법률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군인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어디로 출동한다는 것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도, 그러니까 이 앞에 소개한 군인도 마치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거하고 이거 연관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개정안대로 하면은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다. 국군도 존립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려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유리한 조문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제121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요. 앞에 헌법조문에서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또 그 중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모순됩니다. 경상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경상도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 경상도 정부와 중앙정부가 생각이 같지 않을 때 주민은 누구 편을 드는 거죠? 주민은 그때부터는 국민이 돼가지고 중앙정부를 지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정부를 지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싸워야 합니까? 이것도 국민이란 개념 이외에 또 사람 플러스 주민이란 개념을 불러들였어요. 주민이 마치 주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주민이 주권이 있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주권이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중앙 집권 국가에 대한 주권 행사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이 분열될 수 있는, 나중에는 공화국 선포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 문장부터가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그럼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자치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치권 중에는 그러면은 광주공화국 선포해가지고 독립할 권한도 포함되느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 자치권은. 엄격하게 말하면 자치권 안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떼어나가서 독립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경상남도 정부, 제주도 정부가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스페인에서 하는 식으로 분리 독립하겠다 하는 근거를 여기서 찾을지 모릅니다. 헌법 제121조에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장이 수준이 낮다. 문법에 안 맞는 게 너무나 많다. 따라서 이 헌법 개정안은 국어 교육이 실패한 것의 한 증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글 전용을 하면서 한국어의 상당 부분이 암호가 되고 소리가 된 결과로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엘리트인데 엘리트의 문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
참 개탄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엘리트의 분별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국민들의 분별력도 약해지고 따라서 정치적 선동에 잘 넘어가고 있다. 그 한 단면이 문법 맞지 않는 헌법 개정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